안녕하십니까.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내신 성적 올리는 방법과 전공 적합성을 올리는 방법,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에 더 부합하는 방법,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, 물론 가능한 한 짧게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제 내신 성적 글 올리는 방법은 한 달 전쯤인가요? 그 만났던 학생인데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았어요. 그런데 이제 가려는 대학은 내신 성적이 한 3등급, 2등급, 2, 3, 4, 2, 3, 4, 2, 3, 4. 그쵸? 뭐 학생 종합전형이라면 어찌됐건 그래도 이제 3등급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. 하지만 이제 뭐 2등급 되면 더 잘 갈 수 있고요. 하지만 이제 기록 역시 매우 중요한 거니까 제가 내신 성적을 일단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학생들을 만났을 때 내신 성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. 너 내신 성적 좀 더 올릴 수 있겠니? 이러면 그 몇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어떤 아이들은 뭐 할 수 있다. 그리고 그 할 수 있다가 매우 구체적이에요. 어떻게 해서 올릴 수 있어요. 그래? 이제 그런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잠깐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올릴 수 있는 건가?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?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좀 막힘없이 답변을 하는데 약간 이 아이 뻥 아닌가? 이런 생각도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무언가 이제 그 아이가 아직도 학원을 다니고 있느냐, 그 학생의 경우에는 학원 수를 좀 줄이는 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많이 했던 학생이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학교 공부에 더 충실히 해야만 너가 더 좋다. 근데 이 학교 공부를 더 충실히 한다는 말은 그 안에 몇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전공 적합성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뭐 전공 적합성에 부합하려면 당연히 그 교과목에 대해서 가려는 학과의 교과목에 대해서 성적도 좀 많이 올라야 되지만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한 탐구력을 보이는 거거든요.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탐구력. 예를 들어 자신이 발명가가 되려면 발명가가 되려는 더 탐구력. 근데 그것은 예를 들면 뭐 발명가의 꿈 뭐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책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발명에 대한 뭔가가 필요하겠죠. 또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뭐 다양한 뭐 벤처 저쪽가 여러 가지 전형도 있잖아요. 뭐 그러면 그 전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더 탐색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거죠, 결국은. 그리고 거기서 선발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거에 더 집중되어 있는지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거죠.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학원을 안 다녔으면 했는데 여전히 다니고 있대요.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것은 학생이니까. 다만 학생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학생의 심리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그 심리 상태 저변에는 분명히 물론 학생이 뭐 굉장히 친구들하고 굉장히 노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게임을 무진장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도 아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 학생은 배우는 건 조금 어차피 내신이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내신이 뭐가 나올지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가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그 수업 시간에 뭔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.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습이든 복습이든 하는 것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복습했다면 그 다음날 가면 또 배울 텐데 그것만 복습하는 게 아니라 노트를 이렇게 넘기든 책을 넘길 때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오죠.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, 개념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
정확하게 어떻게 풀었는지, 이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제3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.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혼자서 이렇게 뭔가 떠들어보고 이래야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매우 필요한 공부일 텐데, 어쨌든 학원을 웬만한 학원 다 다니고 학교 공부 다 하고 뭐 거기까지 뭐 좋은데, 결국 그 학생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학생이 이제 자신감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.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인 거죠. 내가 학원을 그만두면 성적이 안 올라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. 뭐 그런 것도 결국은 그 학생의 판단인 건 맞는데, 결국은 그 학생의 저변에 깔려 있는 심리 상태, 즉 자신감이 없는 그 상태를 없애는 게 먼저라는 거죠.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도 좋고 다 좋은데, 그 심리 상태에 그 학생이 나는 그래도 계속 학원을 다닐 거야 라고 하는 의사결정 안에 그런 심리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이 학생이 내신 성적을 1등급이든 2등급이든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감인 거예요. 그리고 자기 확신이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도 좋다니까요. 학원 다니는 것까지 오케이, 노 프라블럼. 그런데 나의 심리 상태, 내가 자신감이 있어야 돼, 일단. 그 공부에. 그래야 집중력도 더 올라오고요.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? 뭐 계속 불안해. 막 그 상태가.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 거 맞아? 물론 되는 거 맞아라고 하는 자기 성찰도 하면서 공부하는 자세는 매우 좋지만 자신감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공부도 그렇게 충실히 할 거고 학원까지도 내가 다 해내면 되지 뭐, 이런 배짱으로 했다면 매우 좋은 상태죠.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반드시 자신감도 있어야 한다. 내가 그 아이의 상태나 이것까지 보면 제가 얘기한 방법대로 예습 복습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간다면 그 학생은 아마 2등급 이상은 무조건 올라갈 거다. 현재 만약에 6등급이다? 그러면 그 학생 4등급 또 올라갈 거고, 4등급으로 올라갈 거고, 그 중에 3등급도 있을 거고 2등급도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거 뭐라고 하나? 그런 느낌은 받았다는 거죠. 그런 느낌을 받았던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거죠.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갈 때 우리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 하다가, 물론 이제 부모와 자식이 이제 너 내신 성적 올릴 수 있어, 뭐 이렇게, 그죠? 그 관계가 이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만난 학생이니까 이제 그 학생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쳐다본다는 거죠.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뜸을 들이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서 여전히 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열의 8, 9은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.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내재되어 있는 그 아이 심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성적이 잘 오르지 않더라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, 이게 매우 중요한 자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또 다른 거기에 또 다른 학부모님의 댓글에 또 학생이 계속 염려하면서 내신 성적에 글 잘 따야 되는데 그 학교의 학생 수가 작아서 내신 성적이 안 오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, 내신 성적을 1등급을 못 맞을 수도 있다, 이런 걸로 계속 하거든요. 물론 그 학생의 꿈은 서울대였어요.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내신 성적은 2등급이어도 서울대 갑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아이고, 진심으로. 다만 그 학생의 학업 역량이 얼만큼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. 본의 아니게 정말 그 서울대 입학사정관들 만나거나 뭐 이러면 참 별의별 학생들의 종류들이 있거든요. 아니, 그것은 꼭 서울대 입학사정관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바운더리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.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요. 또 어떨 때는 그죠?
일단 그 학생들도 다른데 개성도 있고 다 달라. 근데 거기에 선생님들까지 다 달라. 또 거기에 지역도 달라. 학교도 다르고 지역도 달라.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죠. 변수를 작용해야 되는 것들이. 그런데 그것을 학교생활기록부를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내 아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? 예, 이해합니다.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진심으로.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다 이해합니다. 다 선생이 이거 안 적어준 거다. 그러니까 많이 보면 알게 돼요. 안 적어준 거다. 뭐 한다. 물론 느낌으로 아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모든 선생이 다 못 적어준다.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죠. 하지만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. 개인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역량이라고 개인이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.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예를 들면 뭐 그냥 언뜻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자율활동 시간에 발표라든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발표했음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.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. 그 다음에 또 봉사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. 아니 그잖아요. 어쨌든 봉사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. 내가 더 하면 하는 거지. 그건 자동봉으로 기록해 주는 거잖아요. 그것도 안 기록해 주는 교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외부의 그 1360인가요? 뭐 어찌됐건 거기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봉사도 그런 거고요. 또 내신 성적도 내가 올리려고 했던 노력만 뒷받침된다면 선생님이 저 새끼는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기록해주는 교사 아무도 없어요. 결국 그것도 내가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. 선생님이 잘못 적어줬든 기록이 짧았든 길었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야. 갑자기 이것도 길어지네? 이러면 안 되는데. 행특도 마찬가지죠. 담임 선생이잖아요. 담임 선생이 기록해주는 난이 많잖아요. 자율활동, 진로활동, 행특, 그 다음에 또 교과세 특도 그 담임 선생님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해 줄 게 많아요. 그러니까 학교 담임 선생이 기록해 줄 게 많다는 얘기는 곧 어떻게 돼요?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가 되죠. 뭐냐면 일단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죠. 왜냐면 같은 그 클래스 안에 같은 반 안에 조금 더 뭐 청소하려고 노력을 하든 애들 피곤하면 뭐 요즘 물 그런 거 없나? 기억이 갑자기 삼삼해지네. 어찌됐건 이제 그 어떤 학급 분위기를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로 만들어 간다든지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면학 분위기 어제 가천대 갔더니 가천대 입학팀장도 그런 거 이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성도 쳐다보고 물론 뭐 그런 거죠. 협동심 어찌됐건 그런 거죠. 근데 협동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선생님들이 기록해주는 아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빵꾸 나요. 표시가 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지만 있다면 어쨌든 표시 나도록 또 역시 기록되어 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들 안 적어줄 때 한 번 적어준다든지 남들 5번 적어줬다면 인성이 좋거나 협동심이 좋거나 면학 분위기를 조성 잘했던 아이라면 아까 5번이었다면 10번을 적어주게 되는 거죠. 이런 형태인 거예요. 그러니까 느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아예 인간성도 안 좋은 애들에게 얘 인간성 좋다 이렇게 기록해주는 교사가 있으려면 있겠다. 예를 들면 최근에 그 학폭 관련해서 감독이 학생부를 기록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아이 멀쩡했다 괜찮았다 이렇게 그냥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 나이 먹어서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농후한 사람인데 우리의 멀쩡하게 그 아이 잘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가끔 예를 들어 체육선생 한 사람이 그렇게 얘는 멀쩡하고 잘합니다 이렇게 적어줄지 모르지만 다른 과목 선생님까지 그렇게 적어주진 않는다 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표시가 납니다. 제가 명문대 2 쓸 때도 보면 그 중에 어떤 아이 그 말을 썼나 안 썼나 모르겠네. 얘는 그 인성이 애가 아니네.
그러니까 거기 인성 좋다고 써 있었어요. 있기는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얘는 인성이 조금 그러네. 얘는 지 잘난 맛만 아는 애 모양이지? 이렇게 하니까 얘 맞아요. 어떻게 하셨어요? 이래. 얘는 지 잘난 맛만 아는 애야. 어찌됐건 이제 그렇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성이 좋거나 내가 왜 여기까지 나왔지? 어쨌든 그 서울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. 그 뭐죠?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. 이제 그런 역할 하는 거예요. 선생님이 기록해주거나 말거나는 아니지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, 어찌됐건 내가 최선을 다해 가는 것.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. 물론 여기에 이제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기는 있죠. 예를 들면 뭐 정말 나 서울대 의대를 가야 돼. 의대 아니면 안 돼. 라든지 뭐, 예, 그렇지만 뭐 서울대 의대가 안 돼서 약간 저 밑에 대학 갈지도 모르지만 그럼 아주 미묘한 차이가 뭐 첨단으로 있는 학생들의 상태가 있잖아요. 그렇지만 이제 서울대 중에서도 일반 계열이라면 아주 특수한 케이스의 대학이 아닌 예를 들어 뭐 수의학과나 내지는 뭐 의과라든지 이렇게 이제 의예과라든지 이렇게 매우 특수한 과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언론정보학과나 뭐 이런 데라면 뭐 2, 3등급 받아도 과목상 그거 다 서울대 가요. 걱정하지 마요. 생각보다 제가 이제 지금은 입시 전문가잖아요. 생각보다 대학 가기 참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놓고 정말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열의와 열정이 있는 학생. 그러면서 옆에 친구들 또 이끌어주면서 그리고 자신의 공부를 충실히 해가는 모습을 교사에게만 제대로 알게 해주면 그러니까 교사가 제대로 알게 해주려니까 어떻게 돼요? 결국은 내가 선생님들에게 얘기해야 되겠죠. 저는 목표가 이런 거여서 더 꿈을 향해 갈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선생님 제가 열심히 할 때 선생님도 좀 도와주세요 라든지 웃으면서 인상 팍 쓰면서 선생님 안 도와주면 안 돼요. 뭐 아니야 내가 지금처럼 웃으면 안 되고 가끔 그런 애가 있을지는 몰라요. 그죠? 약간 똘끼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. 그죠?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얘기 내신 성적을 잘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필요하다. 뭐 학원 다니든 말든 그건 두 번째고 일단 자신감이 필요하다. 그 다음에 내신을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은 그 누가 뭐래도 과목 선생님이죠. 담당 선생님인 거예요. 학원 선생님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학원 공부에 치중하느라 내신 이거 못 따라가고 못 잡고 이런다?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죠. 근데 생각보다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이죠. 아니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. 아직도 여전히 안타까운 거죠. 시험 문제 누가 내는지를 자기도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나 봐. 제 생각에는. 근데 어쨌든 시험 문제는 학교의 선생님이 내는 거다. 그러니 그 사람 내가 1등급 받고 싶으면 그 사람이 수업하는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100%, 120% 씹어 먹으면 된다. 제가 이 글을 쓸 때도 늘상 씹어서 삼켜서 이게 그게 뭐죠? 우리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들 키울 때 보면 어릴 때 옆집에 아이 키우는 거 보면 엄마들이 씹어서 준다든지 제가 어릴 때 내 동생한테 그랬던 것 같기도 그랬나? 생각만 해도 좀 살짝 징그럽긴 한데 요즘은 뭐 전혀 안 하는 거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었죠. 그러니까 완전히 소화해서 아이에게 넣어주는 거죠. 그런 게 있었습니다. 예전에 또 얘기하려니까 그러네. 일단 그런 것들처럼 선생님의 수업을 그렇게 내가 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선생님 수업을 100% 이해해서 어느 누구에게 그게 엄마가 됐든 누구에게든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 그것이 뭐 국영수 탐 다 설명해낼 수 있다면 그 뭐 완벽한 거죠. 그러고 1등은 무조건 나옵니다.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제가 이 말 하는 학부모 누군지 아시죠?
그죠?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가려는 그 아이 너 그렇게 하라고.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또 누구 뭐 예를 들면 다 그래요.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돼요. 두려워하지 말라고. 성적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다 그래요. 설령 이런 경우 있어요. 예를 들어 물리2를 들었는데 서울대 간 아이인데 물리2를 들었는데 그게 4등급인가 뭐 이랬어요. 그래도 서울대 갔어요. 중요한 건 그 물리2 과목을 들었냐 안 들었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. 또는 뭐 정말 9명뿐이 없어서 패스로 나왔어. 그냥 그 학생 수가 작아서 패스로 나왔어. 어쩌란 말이야. 그렇지만 걔가 패스로 잘 받았잖아. 거기에 보니까 ABC도 있는데 얘는 B야. 아, 얘 왜 B야?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런 평가를 이렇게 절대평가로 주는 거니까 왜 B야? 왜 B인데 내용 보니까 선생님의 기록이 물리2를 들었던 아까 9명뿐이 없어서 패스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과목에 그 선생님이 아 얘가 이만저만해서 이게 있는데 자기가 공부한 만큼 안 나와서 이 정말 미쳐버릴 만큼 얘가 뭐 했다 그러면 아 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구나. 또는 그런 상태를 꼭 물리2 선생이 살짝만 얘기해주고 그것이 행특에 있을 수도 있고 있겠죠. 그것은 뭐 다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학생이 열심히만 하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? 그걸 다 쳐다볼 수 있는 입학사정관들이 있다라는 거. 다만 아까처럼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케이스의 학생들은 여기하고는 조금 더 다를 수는 있지만 대략 범주에서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.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.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길어져서 더는 못 짓겠지만 첫째, 자신감. 그 다음에 자신의 꿈과 열정, 열의가 아까처럼 내 공부와 옆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고 또 그런 것을 전공 적합성을 또 부합한다는 건 관련된 것을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 더 열심히 발표를 하거나 또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거죠. 이런 것들 해가면 되는 거예요. 대신 그렇게 갈 때 내 말은 즐겁게 하라고. 쫄지 말고 쫄지 마. 아이고 내신 한 번 나빠졌다고 뭐 인생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 같아? 그러지 않아. 쫄지 말라고. 그냥 너가 생각한 대로 굳은 심지로 한 발 한 발 꿈을 향해 가보라는 거죠. 이게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